자, 이제 두 번째 차시 확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확률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6개의 탐구하기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의 뜻, 굉장히 중요하죠. 확률의 뜻과 성질이 1, 2, 3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2번하고 3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나오는 확률의 계산이나 모델링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원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오늘 같이 여기서는 이제 연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가볼게요.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에서는 확률의 개념과 그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주 복잡하게 갔죠.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상대 도수를 구합니다. 이 중1 때 배운 상대 도수를 이제 통계의 상대 도수를 확률로 연결하는, 그래서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의 의미를 연결해서 확률을 이해해야 된다. 교과서도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그것을 똑같이 같이 도입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확률 개념으로 연결해 이해한다. 이 말을 잘못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란 말은 초6에서 가르쳐지는, 초등에서 6학년인지 5학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에서 가르쳐지는 겁니다. 초등에서는 몇 개분의 몇 개 이렇게 가르쳐지진 않고요. 절반 정도, 그다음에 반의 반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4분의 3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4등분한 정도로, 4등분도 아니고 넷으로 쪼갠 정도 적당히 해서 절반, 2분의 1 정도, 4분의 3 정도 이렇게 하지. 그다음에 0과 1 확률까지 얘기합니다. 가능성으로. 확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확률 개념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초등에서 가능성 한 말을 확률 개념으로 연결해야 되고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사이 관계를 추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수학적 확률이 생겼는가라는 거, 이제 요즘 선생님들이 보니까 주사위나 동전 던지는 실험을 교실에서 막 전교생이 시켜가지고 아주 통계적 확률을 크게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주사위 같으면 1의 눈이 나올 이제 가능성, 확률이 6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보이면서, 또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도 가능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수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확률의 성질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직접 주입하지 않고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추측해내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아야 경우의 수로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 개수만 있으면 확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개수가 똑같은 가능성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확률의 계산에서는 두 확률을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 어찌 보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비슷한 얘기인데 확률은 또 다르죠.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의미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경우의 수를 비율로 확률을 다룰 때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다, 이것을 가정하는 것을 유의한다는 것. 역시 이 교육과정에서도 유의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은 확률을 계산할 때마다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다는 걸 확인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확인하는 교과서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없고 중학교 교과서도 없고. 그래서 우리 수학의 발견은 그것을 계속 질문으로 넣어놨다는 거. 질문으로. 그렇게 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점을 느껴보시면 되고요. 검정교과서를 볼게요. 검정교과서는 확률은 무엇인가 해서 컴퓨터 실험을 쭉 보여주고 있고, 이게 통계적인 확률이죠. 이걸로써 이제 이렇게 상대 도수가 이렇게 나올 때 동전이 더 이제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수학적 확률인 6분의 1로 이제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차이가 났지만 1000번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거의 6분의 0.5, 이건 동전 던지기죠. 0.5, 2분의 1의
가까워진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고등학교 말로 하는 수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을 확률이라고, 이 비율을 확률이다. 상대도수를 확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확률로 연결합니다. 동전을 한 개를 여러 번 던질 때 횟수가 많아질수록 상대도수가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정의고요. 이건 사실은 공식이죠. 이 정의 잘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뭐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 대한이 초등 6학년 교과서의 비율의 정의입니다. 비율. 6학년 교과서는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이라고 비율을 이제 정의했어요. 기준 양이 뭐냐면 지금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비교하는 양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의 정의와 또 일치하는 표현이 나왔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확률의 공식을 모든 경우의 수분에, 중학교에서도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제가 자꾸 고등학교 얘기하네요. 죄송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공식을 만든 겁니다. 불행하게도 아이들은 이 공식만 외우고 있다는 사실. 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것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률을 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오늘 확률 교육에서 이 교육이 가장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중학교 때부터 이걸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구학 1번 수학의 발견으로 들어갈게요. 탐구학 1번은 이제 확률의 뜻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국제아동이라는 스토리가 계속 오고 있고요. 국제아동을 돕기 위해서 플리마켓과 게임 부스를 열어서 200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플리마켓이라는 것은 집에서 쓰지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을 모아서 거래하는 장터고요. 플리마켓 부스와 게임 부스 장소를 운동장과 강당을 추천해줬다. 두 장소 중 어디에서 플리마켓 열지 동전을 던지기로 선택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요. 앞면이 나오면 운동장, 뒷면이 나오면 강당에서 열고, 그런데 지수는 이 방법으로 장소를 정한 것이 공정한지, 확률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한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이 동전 던지기가 과연 앞뒤 나올 게 공정하냐 실제로 해보기로 했다. 딱 교실 상황으로 끌고 간 거죠. 공정성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10번을 던졌다. 처음에 10번을 그냥 던지라 그랬어요. 2번에서는 앞에 3번을 주고 나머지 7번은 더 어떻게 나올 거냐 이제 예상해보자. 예상이다, 예상. 2번이 참 흥미롭죠. 앞에 하필 앞면만 3번 나왔어. 그럼 뒷면은 이제 안 나올 거냐, 뒷면만 또 나올 거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재밌는 문제로 엮어봤고요. 이제 이건 뭐 1, 2번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3번에서는 100번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50번 정도, 50번 뭐 가까이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4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실험을 학생들이 직접 하죠. 한 사람이 10번을 던져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각 모둠에서 모둠에 이제 대표 한 사람이고 이걸 다 모아서 이제 1모둠, 2모둠 모아서 결과를 기록하면 이제 이 모둠 수에 따라서 6모둠이면 이제 60번에 이제 던진 기록이 나오겠죠. 실험하는 겁니다. 실험. 이렇게 실험을 거쳐서 확률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이런 실험이나 관찰에서 어떤 사건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통계적인 확률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확률을 정의하고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더 정리하고
통계적 확률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모둠 활동을 간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주어지죠. 이제 이것을 수학적 확률로 이제 다시 정의하기 위해서 수학적 확률로 정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것을 공정하냐라는 말로, 이 공정이란 말은 절반이냐 반반이냐라는 거, 반반의 확률을 가지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동전 던지는 것이 반반의 확률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의 탐구활동 의도는 실험을 통해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접근함을 확인하는 거고, 이런 것을 이제 굳이 수업 때 지금 이것은 통계적인 확률이야, 저거는 수학적 확률이야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둘 사이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1번, 2번에서는 사실은 정해진 답보다는 던지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다루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4번에 가면 이제 정확하게 실제로 실험을 해서 구하는 거고, 이렇게 실험이나 관찰해서 구한 확률의 의미와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 확률의 의미를 연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고요. 풀이를 볼게요. 예상 답안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답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답이 가능하고, 수업 노하우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모든 의견 보면은 상대 도수는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전체 시행 횟수로 나눈 비율이다. 상대 도수니까 상대 도수는 중1 때 다룬다고 했고요. 상대 도수와 같이 실험을 통한 확률도 있지만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의 확률도 있다. 이렇게 또 아이들이 발전해야 되고, 경우의 수의 비율은 매번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하기 힘든 경우에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면은 점점 가까워진다. 통계적 확률이 이제 수학 확률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1번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예측의 결과의 이유로 무작위다, 알 수 없다, 그냥 또는 2분의 1 이렇게 답하거나 2분의 1이라고 처음부터 전제하고 결과를 말한 학생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이 서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며 이 가능성의 개념을 가능성입니다.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2번에서는 특히 H가 3번 연속 나온 결과를 학생마다 다르게 해석하더라. H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는 T가 더 많이 나온다. 또는 H가 3번 연속 나온 거 보니까 얘는 계속 H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래서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것을 벗어나야 이제 수학적 확률을 오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나온 결과가 뒤에서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직관에 갇혀있는 답변이다. 엄격히 말하면 독립시행이 되는 건데, 독립시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교사가 다음같이 발문할 수 있다.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결과가 그 다음 동전에 던질 때 나오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라는 것이죠. 이 답에 대해서 아이들이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제 이런 편협적인 갇혀있는 답변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4번에 3번으로 가보면 4번에 3번에서 실험의 결과 이해가 나와 있고요. 던진 횟수가 이제 많아질수록 상대 도수가 2분의 1에 접근하고 있음을 관찰해서 그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확률의 기본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통계 실험을 횟수를 늘려가면서 시행하면 수학적으로 계산된 확률에 매우 가까워짐을 이해하도록 진행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이외에도 매번 이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하기 힘든 경우에는 수학적 확률의 개념을 확률을 구해야 함을 알게 한다. 탐구하기 2번에 가면 구체적으로 다룰 거다. 이 뒤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소개만으로 넘어가도 좋다. 아직 확률을 본격적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다. 탐구하기 1번에서는 결과적으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실험이나 관찰을 충분히 했을 때 일치함을 이해하는 정도라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다. 그럼 이제 탐구하기 2번으로 탐구하기 2번에서 하는데 2번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확률의 뜻과 성질을 1, 2, 3 다루고 2번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2번을 하는데 이거는 일부러 이제 공정하지 않은 지우개 같은 주사위를 만들어서 직육면체에다가 1, 2, 3, 4, 5, 6을 쓰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다라고 했습니다. 3의 배수라는 것은 3하고 6이 있기 때문에 전체 6가지 분의 2가지다. 철수가 6분의 1하고 답한 이유를 추측하고 철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이 말은 철수가 6분의 1이라고 했어. 이유가 있어. 그렇죠? 그거를 추측하고 이게 왜 이제 6분의 2냐? 뭐 간단하죠. 3하고 6 두 가지니까 6가지 분의 2가지다. 6분의 2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게 주사위가 이제 정육면체가 아니죠. 지금 직육면체니까 3이 나올 가능성과 2가 나올 가능성이 같지 않다. 공정성이 깨졌습니다. 공평성이라고 하죠. 표본 공간 1, 2, 3, 4, 5, 6이 있는데 그 각각이 6분의 1씩의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이제 6분의 1보다 큰 확률, 어떤 것은 6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표본 공간의 공정성 또는 공평성의 조건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답이 되겠죠. 공정성 또는 공평성. 사람마다 이제 공정성, 공평성을 뭐 같이 쓰는데 저는 공평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공평성. 그래서 그것과 비교되게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 옵니다. 정육면체. 이때는 눈이 나올 확률을 뭐라 하느냐, 6분의 1 할 수 있느냐 하고 또 확률의 성질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 반드시 일어날 확률, 이거 다 초등학교 다뤘어요. 가능성이라고. 이것은 0이라고 1이라 하는 그런 것을 다뤘는데 이것도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뤄야 되고요. 그런 것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봐라 하는 건데 사건 만들 수 있겠죠. 이것들은. 해서 만들면 되겠고요. 3번.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 할 때 확률을 정의하고요. 여기서는 확률의 성질, 0보다 크고 확률이 1보다 작다는 확률 성질을 이제 부등식을 통해서 곱으로 표현해봐라. 부등식 이용을 식으로 표현해봐라. 이유를 설명하자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변을 이제 n으로 나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n분의 a가 0에서 1 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해설서 볼게요. 확률의 뜻과 성질에서 탐구하기 2에서 이제 확률의 뜻과 성질 1번을 했어요.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우개 같은 직육면체를 주고 가능성이 같지 않은 확률을 정의할 수 없다. 생각을 하는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확률을 구할 때마다 전체 경우 각각에 대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지를 항상 고민하는 민감성을 키워주라. 확률은 이거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겁니다. 경우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것을 거듭 강조하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기본 성질을 추론을 했는데 이제 주사위 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 반드시 일어날 사건 0과 1 이런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3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확률의 범위를 생각해 봤다. 확률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각각 작다는 확률의 성질을 범위 이런 것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3번, 2번이 되겠죠. 예상 답안은 뭐 우리가 충분히 봤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고요.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이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실험해서 보니까 넓이를 계산해서 각면에 나올 확률이 같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반대로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했어요. 넓이에 비례하는가? 라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저는 위험한 거다. 여기서의 목적은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다라는 정도. 그래서 6분의 2 이렇게 6분의 2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반례만 들어야지. 그러면 실제로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전제가 뭐가 돼야 하냐면 면의 넓이에 비례한다 가능성, 이런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전제를 하는 것도 위험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제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 그래서 다소 이 학생의 표현은 조금 이렇게 맞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되는 답변이죠. 제 답변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확률의 뜻과 성질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확률의 뜻과 성질 4번을 보면은 이제 플리마켓에서 경품 추첨 행사를 한다. 경품이 60개가 있는데 00부터 59번까지 있다. 역시 이것도 추첨하는 거니까 공평성, 공정성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품 추첨은 두 다면체 AB를 만들어서 하나는 10의 자리, 하나는 1의 자리 이렇게 만든다. 그럼 지금 요거는 10의 자리입니다. 10의 자리. 10의 자리는 0부터 5까지가 있어. 00부터 59까지니까. 그러니까 6개의 숫자니까 정육면체면 딱 되죠. 근데 1의 자리는 0부터 9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개의 숫자가 공정하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면 10의 자리를 결정할 때 다면체를 만들었다. 정육면체로 만들었다. 10의 자리를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 공정한 주사위인지 판단해봐라. 그렇죠? 정육면체니까 공정하다, 공평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시험들이 항상 됐습니다. 내가 확률의 정의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내겠다. 예고합니다. 예고.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실제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까 주사위 문제예요.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다. 주사위. 아까 우리가 6의 3의 배수 그랬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6분의 2죠. 6분의 2.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냅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내냐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왜 그렇게 구했는지 확률의 정의에 입각해서 기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이요. 거의 100%. 자,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고 3의 배수는 2개다. 그런데 확률의 정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6분의 2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맞은 것처럼 자신 있게 있는데 제가 빵점 딱 주고 이제 채점 결과를 내보내면 서술형 답안지 확인할 때 막 와서 대들죠. 너는 확률의 정의를 쓰지 않았다. 확률의 정의 중에 너는 공식을 써갖고 공식. 정의가 뭐냐? 정의는 6가지가 공평하다는 확인하지 않았다.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 또는 6개의 면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너는 정육면체라는 말도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숫자가 6개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깎아놔야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이 분모입니다. 분수는 분자는 아무 필요 없어요. 분모입니다. 분모가 가장 중요하고요. 초등 3학년 때 분모를 강조하고 있어요. 분모가 공평해야 돼. 똑같이 나눠야 돼.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확률의 정의도 분모가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연결한 것이 확률이니까 분수를 연결한 것이 그렇게 이제 분수의 정의에 맞게 분모를 생각해서 분모에 대한 언급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 경품번호 60개의 당첨 확률이 같도록 하려면 다면체 B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면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쓰려니까 신면체가 필요합니다. 신면체.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신면체를 생각하는데 정신면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해설서에는 정이신면체를 가져오자. 정이신면체.
정신면체는 이제 일단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영서부터 19까지 쓰면 되죠. 19까지. 0부터 19까지 쓰면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 0에서 9까지를 두 개씩 쓰면 되겠네. 두 개씩 쓰면은 공정하죠. 나올 확률이 0에서 9까지 똑같으니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해설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요새는 신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시중에도 이게 신면체 주사위고요. 지금 초록색을 보면은 이렇게 5개가 눈에 보이고 반대쪽에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 5개 삼각형이 똑같은 이제 합동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반대쪽도 합동이니까 어느 거나 나올 확률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굳이 정신면체가 아니래도 이렇게 신면체 주사위를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괜찮은 거고요. 해설서에는 이런 답이 풀이가 설명이 없어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2번에서는 강면에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이 주사위 문제는 정말 정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2번 문제를 구상할 때 정말 이 주사위가 중요하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우습게 다루면 안 됩니다. 정밀하게 다뤄라. 주사위를 2번을 던졌어요. 나오는 수 중에 한 수가 다른 수의 배수가 되는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 이게 2005 수능 문제입니다. 2005년 수능 문제고, 수능 문제를 변형했어요. 수능 문제는요, 주사위 하나를 2번 던지는 게 아니고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저는 교육적으로는 2개를 동시에 던지는 문제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지무지 헷갈려요. 근데 한 개를 2번 던지면 분명히 두 개의 눈이 구별이 되는데, 2개를 동시에 던지면 같은 사건입니다. 주사위를 한 개를 2번 던지는 거나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건 같은 사건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선생님들도 너무 그것을 어려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상 저는 동시에 던지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렵다. 사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동시에 던지는 거나 하나를 2번 던지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일부러 이제 문제를 쉽게 만들려고 한 개를 2번 던지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고쳤을 뿐, 이건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고등학교. 이것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틀렸어요. 이 정답률이 30%나 30%. 제가 이때 수능 문제 분석을 들어갔었는데 30%나 30%. 오지선다인데 그 말은 다 틀렸다. 딱 10%가 맞았다. 찍은 애들 20% 치더라도. 그런데 오답 60%짜리가 있었어요. 60%. 그 말은 이걸 합치면 90%인데, 그 말은 아이들이 이 문제 다 풀 수 있다, 손을 댔다, 다만 답이 틀렸을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것도 틀려도 엄청나게 틀린 거죠. 이 반대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60%가 맞고 30%가 틀려도 얼마나 좋을 거냐면은 30%가 맞은 거예요. 근데 틀린 답이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바로 그게 지희의 풀입니다. 지희가 오답을 냈는데 이렇게 냈죠. 36분의 14라는 게 1번이었고요. 이제 정답은 36분의 20인데 2번, 그건 3번이었어요. 3번. 3번에 답을 쓴 아이가 이거밖에 안 됐다는 사실. 나머지는 거의 10%도 안 됩니다. 합쳐도. 우리 아이들은 이걸 푼다는 거예요. 지희처럼 풀어요. 개수를 셀 줄 압니다. 경우의 수를 다 내요. 그렇지만 뭘 확인하지 않았느냐? 공평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주사위 가지고 공평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는 그게 가장 문제다. 주사위부터 공평성을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그런 교과서가 없습니다. 주사위 문제는 그냥 우습게 6가지 다 아는 것처럼 전혀 몰라요. 6가지가 아니에요. 주사위는 6가지에다가 또 6가지를 곱하면 36가지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36가지가 공평하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돼요. 이 아이도 지금 그걸 따지지 않고 36을 쓰고 있어. 그게 틀린 겁니다. 한 수가 다른 수의 배가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거죠. 4.
뭐 앞에도 다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게 4일 때 한 수가 4일 때 다른 수가 4만 되느냐. 그다음에 2하고 이제 2가 앞에 있었죠. 2하고 여기 1인 경우에 얘도 있고 4가 있었어. 4가. 1, 2가 이제 빼먹었어요. 그럼 이걸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아주 고민되는 거죠.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아 이거 필요 없어. 앞에서 셌으니까 또는 그때는 문제가 두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어느 하나가 4고 어느 하나가 1이면 한 가지로 본 거죠. 그 두 개의 주사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를 그렇게 공부시키면 확률에서 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별도라는 거,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은 그래 틀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예 둘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한 수가 4일 때 4의 배수는 4뿐이다. 근데 성운이 아니지. 한 수가 4면 배수 관계는 1, 2, 4, 3개 아니냐. 이 둘 사이에서 아이들은 요거를 택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요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요게 틀린 거고 이게 맞은 거죠. 누가 옳으냐? 성운이가 옳다라는 답을 써야 됩니다. 이제 순서상으로 말하면 1,4가 앞에서 언급됐는데 4,1은 지금 같은 거냐? 이게 두 가지냐 한 가지냐? 이 구분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표본 공간에 36가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36가지에 이게 별개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36가지 할 때는 1,4도 4,1도 다 각각 샜기 때문에 36가지지 이걸 뺐으면 36가지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36가지 셌다는 전제는 그것이 공평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세했다는 거예요. 세보지 않아서 그래요. 세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에서는 이제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 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동일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이런 탐구를 지속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답면체 특징을 확률의 가능성으로 연결한 문제로 이전 내용의 복습이죠. 앞에서 했으니까. 이걸 공정한지 판단하는 근거를 일단 사용했어요. 그런데 2번에서는 이것을 바로 1,2와 2,1이 다른, 같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의도입니다. 대상 답안 보시면 1번은 쉽게 넘어가는데 2번에서 보면 상당히 말이 복잡하죠. 지 의견이 틀렸다. 이 같은 경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한눈이 다른 수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22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오둠에서도 사실은 둘 다 설명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각 경우에 이럴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순서상을 36가지를 구해서 이 36가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66에 36이 이건지 알면서도 여기서는 1,4가 있고요. 4,1이 별개로 있습니다. 별개로. 처음부터 자기가 별개로 세놓고 분자를 셀 때는 이걸 한 가지로 셌다. 두 가지로 세놨는데 분자를 셀 때는 한 가지로 센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분모를 36가지를 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서도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껏 6차, 7차, 2007, 2009, 2015까지 교과서를 거의 다 살펴봤지만 6차 교과서, 김영삼 정부 때 썼던 1990년 후반에 썼던 6차 교과서 딱 한 권에서 이 순서상을 쓰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순서상은 중요합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말씀드렸죠. 60% 5개념을 보인 2005 수능 기출문제였다. 이 문제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했다. 결과는 낼 수 있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오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가 맞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36가지가 모두
다른 개념, 다른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순서가 상관이 있냐 없냐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았다. 지금 주사위를 던질 때 이거를 고등학교 그 수능 문제는 2개를 동시에 던졌느냐 라는 것과 1개를 2번, 2개를 동시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헷갈려요. 이거는 좀 더 낫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성을 생각하는데 이건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아까 강조드렸어요. 이걸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 2가지 사건은 같은 사건임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사위가 수능 문제는 두 주사위를 근데 중학교 교과서는 크기가 다른 서로 다른 2주사위, 이 서로 다른이란 말을 넣느냐 안 넣느냐라는 말에서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할 때 이 서로 다른 말 있으면은 이것이 다르고 없으면 같은 거냐? 아니죠. 주사위는 같은 주사위가 없어요.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듯이 주사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전제를 하지 않으면 36가지라는 표본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있냐 없냐, 서로 같은 주사위냐, 또는 2개를 동시에 던졌냐, 1개를 2번 던졌냐, 다 같은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주어진 질문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확률을 구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순서를 고려한 36가지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36가지 순서를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도록 또 위에 분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1개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와 2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 2번 던지는 경우와 동시에 던지는 결과적으로 같은 전체 경우의 수를 가진다는, 표본 공간을 가진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라는 것이 결국 어떤 사건이 연달아 또는 모두 일어나는 사건임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 페이지를 가면은 동시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인데, 아래 답안을 보면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답안들을 골라놨어요. 이 답안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이들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학습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인수라고 인수와 지위가 나오는데, 처음 실험 원고에서는 성운이가 아니고 인수였어요. 이거 성운이로 바뀐 내막은 제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제 또 성운이로 바뀌어서 또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첫 실험 자료가 인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네요. 자, 오늘 확률 문제까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 마치게 됐는데, 지난 이제 8차, 오늘 8차시죠. 9단원을 8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8번에 걸쳐서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2학년 연수가 마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다소 이제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질문과 여러분들의 워크숍을 같이 경험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꾸준히 계속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링크를 이제 채팅창에도 넣고 그다음에 톡방에 넣었는데 링크에 꼭 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질문할 수 있고, 또 내년도에 대한 계획도 선생님들 의견을 물었는데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 설문에 꼭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8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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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